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35420입니다. 자, 네이버는 커머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커머스와 파이낸셜의 시너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색과 쇼핑의 연계 효과가 이제 결제와 쇼핑의 연계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각 사업 부분의 쇼핑과 결제, 그리고 커머스와 파이낸셜, 금융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안에서 이제 구축되고 있는 생태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뉴스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광고라든가, 아이템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이버 이런 네이버의 IT 플랫폼 매출이 전체적으로 56% 정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성장한 그 7천여 건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뭐 추정이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는 약 5.5조 원이고요. 네이버 웹툰의 지분 가치는 한 4.5조 원으로 합산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어, 성장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서 가치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AI 연구라든가 플랫폼의 운영 기간이 국내 그런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다. 제일 선두고 제일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들이 많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또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자, 신영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자, 네이버의 금융 생태계가 확장되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금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이제 기축이 되는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편리하게 네이버에 금융을 편리하게 가입을 해서 커머스 맥락 기반으로 한 그런 금융을 상품을 설계를 하고 대출과 이제 결제, 상거래 기반 대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CB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DB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AI를 활용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재가공을 하게 되고 자, 금융상품을 일단 가입을 한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구축을 해서 뭐 카드,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커머스에서 이게 AI에서 이거를 상품을 추천을 하고 뭐 이런 금융을 대출을 해주고 추천한 상품을 또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 AI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AI 기업으로서의 이런 식으로 뭐 금융의 활용이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 송금, 증권, 대출, 보험, 자산관리, 마이데이터.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10월 달에 선정이 된다고 하죠. 그 부분은 좀 그 영상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지금 네이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플랫폼 결제액이 꾸준하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핑과 결제가 연계가 되고 있다. AI를 활용을 해서 이건 정부의 정책과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 장보기, 브랜드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페이, 플러스 멤버십, 라이브 커머스 이런 식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노출을 하고 광고를 하고 상품을 추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IT 매출액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데이터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 지식의 증대라든가, 그 대출의 수요 증가,
뭐 선택폭 확대, 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핀테크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산을 관리를 하고 대출을 받고 그런 자산들을 좀 관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뭐 그런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가 부진할수록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품, 대출 상품이더라도 뭐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를 하고 이제는 금융 지식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자체가 이용 건수 자체가 이렇게 핀테크 이용 이 은행 이거는 은행 이용이고요. 핀테크의 이용인데 핀테크 이용이 점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계좌 등록 자체도 가입자의 계좌 등록 자체도 오픈 API, 오픈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도 플랫폼을 활용한 이런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 가파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지난 8월 3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1차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1차 사업자 선정 기준은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뭐 금융 데이터 그런 기업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사업자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곳에서 20곳 정도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3법 가명 정보를 어떻게 다시 가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출처가 있으면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재가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그렇게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해서 추천 시스템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AI를 통한 그런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비교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 기술에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AI를 활용한 그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상품을 추천을 할지 이용자를 바꿀지. 근데 사실 우리 상품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고 소비자로 하여금 적정 상품을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좀 그 신규 사용자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데이터가 있다면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유도가 좀 이 사용자를 바꾸는 것은 소비자를 가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가 가입이 되어 있는 아는 상태에서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가입을 유도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아이템들을 비교를 해서 좀 더 상품에 대한 가입을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적정 상품을 권유를 함으로써 소비를 유도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런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것을 조금 구축을 잘 해놓은 그런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상품을 추천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콘텐츠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놓고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좀 순서대로 추천을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정 상품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토스라든가 카카오라는 기업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품을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AI 산업도 그렇고 데이터 산업도 그렇고 뭐 생태계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네이버 페이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금융 서비스를 뭐 같이 라인 페이 파이낸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일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네이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뭐 CB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일본 시장의 진출, 그리고 뭐 일본 시장의 라인 파이낸셜, 라인과 이제 A홀딩스, 구글 재팬, 아니 야후 재팬, 야후재팬과 라인의 합병으로 탄생한 A홀딩스가 아시아 최대 이용자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네이버가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사업의 그 가공으로 인한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다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이탈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22평선에 돌파를 하는지 대한 여부만 단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